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 견본주택이 수많은 사람들로 부채통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 굉장히 한산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막차라도 좀 타려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투자 방법에 혹시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지금부터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핫한 키워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궁금한 사항들 전화 받겠습니다. 02-2077-6356번 전화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을게요. 지금 빨리 연락 좀 주시고요. 02-545-7988번 이번호는 문자 번호예요. 문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곳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요. 저희는 이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하반기를 앞둔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큽니다. 조정과 상승 사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는가? 본부장님, 이 관련한 기사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되게 제각각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진짜 궁금한데요. 요즘 속 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분명히 받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대출 여건 악화인데요. 이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면은 이 가격선이라는 게 안정화를 찾기 마련인데요. 작년에도 1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한동안 좀 보합세를 많이 이뤘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도 그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출 규제 중에서도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규제가 좀 더 이 규제 강화 시장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DTI가 적용된다. 그러면 일단 고가 분양하는 것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DTI가 적용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규제가 적용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정부의 추가 대책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반기 시장 과열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향후에 또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면은 이 규제 지역의 기존 주택이라든지 또 이제 새로 분양하는 분양가들 이런 게 하락할 거라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부동산 대책이요, 이 주택 구매 심리에 조금 비우호적인 영향을 준 거는 확실합니다. 지난 123 대책보다 강도가 조금 강하다고 이렇게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은 역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부터 하반기 주택가격 안정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역별 차별화 또 양극화 현상 이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무엇보다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조금 적절한 그런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아직도 비중을 봤을 때는 중대형이 훨씬 많고요. 또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급 부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가 될 거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가 또 앞으로 나올 추가 규제가 이 단기의 가격 변동성 확대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세는 좀 잡기는 어려울 거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번 대책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과열된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이번 정책은 좀 다소 약했다 이렇게 보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어쨌든 한 8월쯤에 또 이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나오는 대출 규제가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집값은 안정화가 오지만 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대책까지 나온 후에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르면 8월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과연 어떤 대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본부장님 만나볼 수 있거든요.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본부장이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유망 투자처를 분석합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합동역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전에는 2077-6356번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궁금한 곳 한번 직접 찾아가 볼게요. 자, 전화는요, 오늘 02-2077-6356번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전화 연결, 예, 시청자님 연결됐어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요? 여기 유원 아파트인데요, 당산동에. 유원 2차 아파트예요. 유원 2차 아파트. 예. 그거를 지금이 한 7억 정도 간다는데 재건축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1억이라는 분담금을 냈고 이거를 더 오르지 않는가, 지금 팔면 되지 않는가, 그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산동에 있는 유원 2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을 저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실제 거주 중이신 거예요? 예. 실제 거주 중이신 거고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첫 입주할 때부터 살아가지고 한 30 몇 년 됐죠? 30년 넘게 여기서 거주하신 거예요? 네, 한 집에서. 네, 굉장히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뭐 이제 조금 좋은 시기가 왔잖아요. 예. 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계속 보유하면서 재건축 후까지를 보시느냐 아니면 재건축 되기 전에 분위기 좋을 때 매도를 하느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보유하셔도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좀 지도를 크게 보면 이제 그 당산역 앞에 그 시청자님 아파트가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 2030 도시계획에 따라서 성수와 영등포 이 중공업 지역 개선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거 개선이 앞으로 계속 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뭐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지역이 여의도의 많은 업무 인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뭐 당산동이라든지 영등포, 신길동까지가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세 지역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이 신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뉴타운이 잘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새로 막 들어오고 새로 분양을 했고 앞으로도 분양할 게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신길 뉴타운이 좋은 게 뭐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아직 2천만 원을 평당 2천만 원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분양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신길 뉴타운의 가장 좋은 아파트가 이 신길 레미안 에스티메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올해 초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입주할 때보다 가격이 뭐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 뭐 2억까지 오른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은 어쨌든 여의도 배후 주거지면서 뉴타운이 잘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은 지역이고요. 그 위로 올라오시면 이제 영등포가 있는데 이 영등포 지역도 어떻게 보면 신규 공급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도 별로 없고 뭐 영등포 뉴타운도 뭐 군데군데 조금만 그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등포 시장역에 보시면 이제 그 아크로 타워스퀘어라는 아파트가 올해 8월쯤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격선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분양가가 거래되는 걸로 봤을 때 뭐 한 8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30평대가. 30평대가. 그러니까 32평 이런 것들이 뭐 7, 8억 이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당산동으로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신규 공급이 없는데 이제 여기도 분양권이 이제 있는 게 여기 롯데캐슬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데캐슬은 아무래도 이 아크로보다는 조금 입지 전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30평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이제 당산동 유원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뭐 유원 2차라든지 유원 1차
그리고 뭐 상하 예.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예. 이 정도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사시니까 조합 원이시니까 조합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예, 여기서 사니까 교통은 좋아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7억이라는 돈이 올랐는데. 그렇죠. 올랐는데 1억이라는 분담금을 냈고. 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분담금을 내고 이거를 받으셔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예, 예. 어머니 지금 현재 여기 유원 제2차 재건축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저기, 이제 승이 다 나고 조합 구성할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인재 조합 설립입니다. 예. 예, 조합 설립이 돼서 이게 뭐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 갈래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현재 한 7억 정도 간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은 30평대를 받으실 때 추가 부담금 1억이 더 들어갑니다. 예. 그럼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예.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져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주변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가 레미안이죠. 레미안. 예, 예. 그렇죠. 그럼 레미안의 가격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레미안 레미안. 32평 가격이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32평이 뭐 좋은 거 한강 보이고 이런 거는 8억 정도 가고 있고요. 그 아. 밑으로는 한 7억 중반까지 가고 있어요. 7억 중반까지.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도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시세를 주도한 아파트가 이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아, 예, 예. 봤을 때 유원 2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랬을 때 레미안 예. 아파트보다 좋은 거는 하나예요. 새 아파트라는 예. 점. 예. 그러니까 예. 새 아파트라는 점은 하나밖에 장점이 없는 거예요. 세대 수도 레미안보다 작고 여기서도 거리도 조금 멀고 그렇지만 역시 최근의 분위기는요.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이 잘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레미안의 8억을 넘어서서 8억을 조금 넘어서는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한 7억 정도에 팔 수 있는데 추가 분담금 1억을 주고 새로 30평대를 받을 때 그게 한 8억 중반에서 뭐 9억까지는 시절 좀 갈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네. 이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업이 정확히 구체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네. 나오고 뭐 그 관리 처분인가 앞 단계 예. 그 정도에서 예.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예, 예. 지금보다는 그 시기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좀 판단 내리시는 데 도움되셨길 바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또 빨리 받아볼까요? 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실까요? 네, 관악구예요.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그러니까 대학동이죠? 네, 네. 네, 우정 하이비전 아파트요. 우정 하이비전. 매도, 예, 매도 시기를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네. 역시 매도 시기를 한번 저울질을 한번 해봅니다. 신림동으로 갈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우정 아파트 이거 지금 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 놓고 계신 거예요? 임대요. 아, 임대 주고 계세요? 네, 뭐 전세 주고 계시고요? 네네. 우정 하이비전 아파트 이거 다 단일 평수죠? 네네. 네, 이거 33평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가격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가진 아파트의 가격 정도는 아셔야 매도 타이밍을 잡죠. 네. 네, 제가 뭐 좀 살펴보니까 네. 지금 뭐 한 3억 중반에서 4억까지도 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갖고 뭐 한 1년 새 봤을 때도 뭐 한 3, 4천에서 5천 정도는 상승한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여기 혹시 거주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되게 살기 좋죠?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살기는 굉장히 좋은데 네. 뭐 약점도 많이 좀 갖고 있어요. 네. 예. 자, 지도적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정 하이비전 아파트가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하나 이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네. 이 주변에 있는 거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소형 단지로 산 밑에 산 속에 이제 아파트 있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들이 독자적으로 막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호재가 있었죠. 네. 어쨌든 이제 그 뭐 길이라든지 뭐 신림 봉천 터널도 뚫릴 거고 또 네. 이제 경전철이죠. 뭐 신림선이 네. 신선. 예, 서울대부터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림선이 지금 뭐 착공을 했는데 네. 조금 문제 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이경전철이 원래 이제 개통 시기보다 한참 늦어진 이유가 이 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네.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신림 경천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토지 보상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뭐 네. 서울시의 압력으로 인해서 일단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노선을 뭐 이렇게 휜 노선을 직선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산재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개통은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 어쨌든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네.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전철이 들어올 때 경전철이 개통된 후가 아니라 이 착공 순간부터 호재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이 지금 이제 신림 1구역이잖아요. 네. 예, 여기도 어쨌든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네. 속도가 뭐 조금 안 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2016년도에 뭐 조합 설립이 승인이 됐었는데 네. 그 이후로도 뭔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쨌든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뉴타운 지역 재개발 지역을 뭐 해제를 시키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막 새 아파트가 들어와 줘야 그 주변이 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꿈틀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 기존 아파트들의 변화가 크게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4, 5천 년 더 올라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아파트를 쭉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은 뭐 매도는 뭐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아파트를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어쨌든 터널이 뚫리거나 이 신림 1구역의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신 후에 매도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빨리 매도를 하실 거라면 올 하반기라든 내년 초, 뭐 네. 급하지 않고 난 좀 더 갖고 가실 거다 하시면은 네. 요 신림 1구역의 상황 그리고 뭐 터널, 경전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호재성 뉴스가 네. 기다리고 있는 네, 터라.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신림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문자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두 지역 놓고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시라고요. 위례신도시 신축 그리고 고덕동 재건축 이것 중에 뭐가 나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남겨주셨네요. 예, 보겠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냐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될 곳이냐 또 위례신도시냐 고덕동이냐 요것도 이제 저울질을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일단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송파와 성남, 하남을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고요. 또 이제 고덕은 앞으로도 뭐 주공 1, 2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고 뭐 앞으로도 분양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 지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아파트들이 뭐 아직도 조금 분양은 남아 있는데 뭐 조성이 잘 됐고 성공적으로 분양도 잘 된 곳입니다. 앞으로는 뭐 이 북쪽으로 해서도 뭐 북이래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뭐 공급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이 위례 신도시가 혼자서 자체적으로 가격이 막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를 지도적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송파 지역은 이 잠실 지역하고 또 이제 그 헬리오시티라고 이제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그리고 위례 신도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을 갖고 계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잠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 평당 3,50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헬리오시티가 평당 3천만 원 근처까지 간 거고요. 또 헬리오시티가 평당 3천만 원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도 그거에 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지금 뭐 한 30평대 봤을 때 못해도 뭐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례 신도시라는 곳이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닙니다. 학교도 더 들어와야 되고 또 뭐 위례 신사선에 이런 영향도 충분히 받을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신도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또 이제 그 잠실권이라든지 이 가락시장 쪽에 있는 그 시형 아파트들 헬리오시티가 가격이 올라가면 위례 신도시는 그에 준해서 어쨌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이제 고덕으로 가보면은요. 고덕에 지금 뭐 앞으로도 뭐 분양을 할 게 남아 있고요. 또 재건축할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조건이 되신다면은
뭐 물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고덕 지역 굉장히 좋은 곳이고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청약 조건이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또 규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또 순조롭게 전매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면은요, 송파 위례 쪽 권해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뭐 투자 목적도 갖고 계신다면은 고덕 쪽에 신규 분양 청약 받을 수 있으면은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 주신 우리 시청자님 4562번 끝자리 쓰시는 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전화, 문자 통해서 받고 있는데 마지막 한 분 정도 연결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 다시 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거 예, 궁금하신지. 네. 예, 미사 강변 신도시에 살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궁금하신 곳 그게 좀 아파트 궁금해서. 이름 예, 딱 예.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프루조 미사 2차 강변? 아파트고요. 푸르지오 2차. 네. 네, 예, 39평형인데. 39평. 예. 예, 이거는 언제 팔아야 되며, 그 다음에 제가 LH 거도 하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거도 언제 네. 팔아야 좋을지. 우선 같은 시청자님 것도 좀. 저희가 네. 한 분만 일단은 봐드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사 이쪽만 예. 좀 봐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점검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사 강변 2차 푸르지오 갖고 계신 거고요. 네네. 실제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네. 39평이면 현재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가격은 뭐 7억 5천. 그죠? 7억 5천. 8억 뭐 이렇게. 한강 보이는 얘기하네요. 것들은 8억 이렇게도 거래가 되고 있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 강변 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게 바로 이 강변자 들어간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강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사지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네. 조망이 되는 아파트들하고 이 미사역이 네. 들어올 만한 곳에 중심 업무지구 있는 곳에 또 역 주변 역세권 아파트하고 앞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역 주변 아파트들이 조금 더 오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이 강변 프로젝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최근에는 네.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매도 시기를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당분간은요, 이 고덕 쪽에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고덕 쪽의 이주 수요도 충분히 이곳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주하는데 굳이 헌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서 당분간 살다 오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주 수요가 이 미사 쪽으로 몰리면서 어쨌든 전세가가 계속해서 안정적일 거고 그 전세가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건데요. 좀 향후 미래를 보면은 이 고덕 신도시가 고덕 지구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겠죠. 미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 강동구 고덕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고덕에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덕의 30평대 아파트가 9억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사 쪽에 있는 30평 아파트들은 한 7억 5천에서 8억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덕 쪽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사지구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고덕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는 미사 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기에 준하는 가격에서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따져보면은요, 뭐 지금 당장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고덕 쪽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들어올 한 3, 4년, 4, 5년 후,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후 그쯤이 매도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뭐 갖고 계신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예. 시청자님 이렇게 좀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예. 나중에 또 한 번 또 연락 주셔서요. 남은 물건 좀 궁금한 사항도 여쭤봐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예,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죠.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는 부동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물건 또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정형근 이사 양팔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6391번입니다. 자, 이제 어떤 곳 궁금하신지 여러분들의 궁금하시는 곳이 과연 이곳이 될까 궁금한데요. 정형근 이사님 오늘 어떤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두 가지가 하나로 모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저평가와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주소를 안을 수 있는 후광 효과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 매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포켓몬이죠.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과 역과는 도보로 약 3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역세권, 여기서 가까운 지역을 미리 적은 금액으로 선점하는 개념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 4, 5년이 기대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지역 신정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가볼 거고요. 나머지 두 건은 오늘 양팔석 대표께서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내년 초면 우리나라의 평창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올 하반기가 되면 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부터 그야말로 빵빵하고 새로운 전철 노선이 구축이 됩니다. 어디가 될까요? 바로 청량리역이 됩니다. 이 청량리역은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의 8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교통 이주에 대한 이런 수요가 유발 효과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 수혜지 동대문구 용두동과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동부권이었다고 하면 이제 서남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관문 역할이자 이제 서남부의 본격적인 대규모의 미개발지 개발, 바로 마곡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마곡지구 안에는 전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이 소형주택의 공급지가 그야말로 씨가 마르도록 아주 희소성이 높은데, 그 마곡지구의 소형주택으로서 투자를 크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서구 발산동이 되겠는데요. 이 두 곳, 발산동은 불과 1,000만 원 소액 투자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3건 저희 점검 들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열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용두동 먼저 갈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올해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볼까요?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양팔석 대표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입주적인 여건부터 봐야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곳 청량리역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동대문구 용두동은 이 전철 2호선 용두역에서 더불어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죠. 위쪽으로는 한약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양령시장과 더불어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재래시장이 자그마치 12개가 포진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유명한 이제 본격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아래쪽에는 왕십리역과 더불어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전부 개발 입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다면 지금 생활 편의시설은 어떠냐?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사대문의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이런 지역이 있었나 할 만큼 4, 50년 된 노후 밀집 지역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더욱 미래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앞으로 개발 호재들, 개발될 거리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럴까요? 호재도 점검해 주세요. 우선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개발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수혜지냐. 두 번째, 교통의 여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노선들이
추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개가 모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이 청량리 주변 지역은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 지역이면서 바로 전철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8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중에 그야말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이 4구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청량리 588 지역하면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남자들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그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가 그야말로 초고층 65층 높이의 6개 동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동부청과 시장과 더불어 큰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야말로 스카이라인을 변모시키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KTX, 바로 올림픽,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내년을 필두로 해서 올 하반기에 새롭게 개통되는 청량리, 평창, 강릉으로 이어지는 노선, 그리고 동서고속철도 잘 아시죠? 바로 청량리, 춘천, 속초로 가는. 자, 이런 고속철도망만 있느냐? 아닙니다. GTX, ABC 노선 중에 B노선, C노선이 바로 이곳 청량역을 지난다. 경전철까지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전농탑, 심리 뉴턴의 개발 이슈를 모두 안는데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이 더더욱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용두동입니다. 이제 6월 말로 접어들고 있으니 준공 이제 완료된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총 6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룸이죠.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됐고 여기는 풀옵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와 TV까지 잘 갖춰지게 되고요. 여기 건물 자체는 내외장재는 그야말로 시공사의 20년 이상의 노하우가 응집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형주택에 있어서 결로현상이라든가 또 누수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공사의 노하우가 응축된 건물입니다. 이 외장재, 마감재 당연히 고급스러운 유명 브랜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증대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두동 다세대 주택 가격 메리트도 괜찮을까요? 네, 가격 분석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 당연히 저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교적 아주 싸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데요. 매매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낮은 이유는요, 주변에 낙후된 지역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리니얼이 되면서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세가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 그랬을 때 임대 보증금은요, 전세로 투자 시에는 1억 9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불과 3,500만 원에 서울 4대문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3,500만 원으로 4년 정도를 투자하시게 되면 앞으로 2억대 후반, 즉 신당동 주변 지역의 가치일 때 매도 전략을 펴는 2억 2,500에 사서 2억대 후반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높은 수익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월세, 여기는 경동시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양령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5,500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 얻어가는 매물 되겠습니다. 투자 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들 지역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주변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꼭 방문하셔가지고요, 임대가라든가 현재 분양되고 있는 가격들을 점검해 보시는, 이래야 또 실수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는 전략 필요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물건 들여다봤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요, 02-2077-6391번으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 지금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으로 갑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6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 이사님의 물건입니다. 초초 역세권이네요. 걸어서 1분 거리. 입지적인 여건 좀 분석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여러분들 찾기 어려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곳은 5호선이고 또 주변에 신정 뉴타운과 그리고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옆에 즐비하게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양천구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곳 주변 일대가 교육의 도심입니다. 이유는 3, 4인 가구 밀집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수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생활 인프라 면에서 다른 지역구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고 바로 좌측으로 뭐가 있죠?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는 생활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지진 않았기 때문에 수익형 매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하단부인 양천구 일대에 많이 거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수익형 매물들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려면 목동이라든가 오목교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 가까운 곳에 상업지구가 많고 이곳 신정역세권 주변이라던가 화곡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가장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많은 세입자들과 그리고 높은 가치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신정동입니다. 개발 호재들 당연히 많습니다. 그중에 뭘 우리는 좀 염두에 두고 여기 투자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역에서 가까운 점, 입지적인 특성, 강점에 제일 처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주변 지역 역세권을 잘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오목교역과 목동역 그리고 본 역세권, 신정 역세권 이 세 군데가 양천구 5호선 라인의 핵심 라인입니다. 그러면 상단은 뭐가 있죠? 바로 9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목동과 등촌과 그리고 염창 역세권이 있는데 이곳 역세권에 있는 매물과 가격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3천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거 선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단에 있는 목동 라인의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좀 저렴하게 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신정 뉴타운과 그리고 목동에 있는 신세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곳에 있는 역세권들 모두 가격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점에 선점 투자를 하려면 이 신정 역세권이라든가 목동과 이 라인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좀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신정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입지적 각점, 두 번째는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일단은 재개발과 재건축 하나만 후광 효과를 얻기도 어려운데 이곳 지역 신정 일대는 항아리로 주변 지역 자체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기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좌측변 보시게 되면은 신정 뉴타운이 있고요. 16,000세대가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고요.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7단지, 대표적이죠. 7단지부터 10단지까지 이어지는 항아리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7,000가구의 재건축까지 앞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군데서 가장 확정된 것은 바로 신정 뉴타운이죠. 지금 얼마 전에도 촉진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4구역까지도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주민들은 나가고 신규 주민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부터 모든 주택,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바뀔 수밖에 없고 그건 고스란히 땅의 가치로 올라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역세권 가치가 더욱더 증대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미 서울은 근대화가 끝난 지역이죠. 하지만 이곳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문폭길이죠. 신월 IC부터 국회의원까지 이어지는 라인. 여기가 가장 정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제문폭길 지화 계획이 이미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 이용 증대,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 그리고 마곡지구와의 연결고리도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정뉴타운에서 두 정거장만 앞으로 가면은 발산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생활 기반 시설이 여기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곳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지만 아직은 저평가됐다는 점, 그게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을 머금고 있는 신정동 다세주택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건물이 예쁘게 지어졌네 궁금하죠. 이미 준공 완료됐다면서요? 네, 이미 준공도 돼 있고 전세도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일단 역에서 바로 30초 거리고 대로변 건물 바로 뒷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편의성이 높겠죠. 그리고 차후에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역세권 상권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상권과 밀접한 지역, 대로변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땅값의 높은 가격대, 매가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물 6층 중에 6층입니다. 일단 주변 지역 건물보다는
월등히 퀄리티가 높고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벌써 세입자가 먼저 맞춰진 건물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설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투자 시 얼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를 어떻게 가격 분석 가능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겠죠. 저평가도 중요하고 미래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가 살펴보겠습니다. 1억 7,500입니다. 바로 상단에 염창 등촌 라인 어떻죠? 바로 2억에서 2억 2천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겠습니다. 같은 동매물대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3천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가치는 최소한 2년 내를 잡아뒀을 때 2억에서 2억 2천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전세 이미 맞춰져 있죠? 1억 6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포켓머니는 1,500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서 3초밖에 안 되는 자리를 이미 전세가 맞춰진 곳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과 황금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매번 유의점을 좀 챙겨보고 있죠. 어떤 부분들 꼭 알고 있을까요? 네, 이런 저평가 지역일수록 역에서 가까운 쪽에 선점을 해야지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서 뒤편으로 밀려나서 투자를 한다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어지면서 뭐 재훈포길이라던가 재건축 단지와 가깝다고 해서 역에서 멀고 재건축과 가깝거나 뭐 재훈포길 가까운 데 투자를 추천하는 지역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젊은 인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역에서 가까운 쪽 생활 기반이 나은 쪽에 거주를 하지 이 젊은 임차인들이 재건축 가깝다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즉시해서 소비자 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 좋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가 기대되는 곳 신정동 점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강서구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발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8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3층 내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희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발산동입니다. 대표님, 일단 이 지역 주변부터 봐주세요. 입지역권이요. 네, 이곳은 서남권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발산동? 생소하죠. 그런데 발산역 도보 6분 거리인데요. 발산역이 어딜까? 바로 마곡지구가 시작이 되는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곡지구는 110만 평입니다. 상암 DMC의 6.5배, 그리고 인구의 고용 유발 효과는요,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의 2배에 가깝습니다. 상설 고용 인구가 20만 명에 인구 유발 효과 4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서남권 최대의 가치를 증대하고, 여기는 대기업군들이 아직도 입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는데, 여기는 마곡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소형주택 밀집지, 그야말로 희소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그야말로 마곡지구 안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중심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방세기 화장실 2개.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서민들이 거주할 다세대 주택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인접해 있는 이곳 발산동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 방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개화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곡지구를 지나서 있느냐, 아니면 마곡지구를 지나지 않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 뛰어난 곳에 있느냐는 가치는 땅값 자체가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인데, 여기는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돼 있고요. 또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증대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이전 소식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올 여름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임박한 상황이죠.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마곡 산업단지, 그야말로 보타닉 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군들, LG, 그리고 롯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랜드그룹, 이런 대기업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아직 그야말로 입주조차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발 효과가 커지는데, 주택 수요는 뭡니까? 바로 직장군들이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든가 사무실을 가동해야 그 효과가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의 입주는 이미 시작됐지만은요, 실제로 대기업군들의 사무실 업무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교 그렇습니다. 상암 DMC와 여의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임박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업무단지 접근, 즉 왼쪽에는 서울로 바로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하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지척, 그리고 김포 아라뱃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는요, 상암 DMC, 여의도, 그리고 목동의 자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면으로 전부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그 가치가 있죠. 더구나 여기는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평가된 대표적인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도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2018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여유는 좀 있는데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제 첫 삽을 뜨는 것이 7월 13일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는데 여기는 6층으로 지어집니다. 총 16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6층 중에 3층 그리고 방 2개 거실 구조 욕실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건물은요 특징이 있죠. 실면적 자체가 약 14평에 이르기 때문에 같은 투룸이라도 다 같이 앉죠. 여기는 거실까지 별도로 구분될 만큼 넓은 투룸이다. 6m 도로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은 피로티와 주차장으로 설치되고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CCTV, 당연히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또 바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되겠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발산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격 분석 말씀드려봐야죠.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이 가격 분석. 제가 주변 지역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가격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정말 이게 제가 나중에도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심사숙고하면서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해도 좋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분양가 괜찮습니다. 매매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당연히 시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그래서 임대조건부 잔금이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왜? 바로 전세를 맞춰서 실제 임차인들이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혹시 임차 안 맞춰서 내가 잔금 모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투자입니까? 1,000만 원. 1천만 원의 투자로 이 앞으로의 가치가 크게 증대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 부여. 바로 1순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내재 가치 뛰어난 곳이라는 점 강조드리는데요. 이곳 지역은 마곡지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월세로 투자 시에는 불과 5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현재로서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얻어지는데요. 앞으로 마곡지구의 공장이 또 기업군들이 입주를 함으로 해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때는 당연히 월세 수익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전세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2년에서 4년의 그야말로 초단기 투자를 통해서 높은 시세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력적인 가격. 하지만 실투자 금액만 보고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입지도 보고 호재도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여기에 대표님 한 가지만 더요. 투자 시 유의할 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뭐 볼까요? 예, 이런 데를 투자할 때는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고 정말로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물건은요. 저희 강서구 발산동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방송 시간을 통해 두 분을 만나뵙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진행이 되고요. 발산역입니다.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양발석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려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으로 오시면 되는데 2077-6355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물건 3개씩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물건에 대한 정보 구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주세요. 02-2077-6391번 통해서 전화 받고 있는데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놔요. 여러분들 계속 문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발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